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애 선배님, 소리 들리세요? 권영애 선배님, 소리가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진행할게요. 제가 화면 공유할 거고요. 화면 공유하시면 사람들 얼굴이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옆으로 스크린을 넘겨주셔야 사람들 얼굴도 보이고 하실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 이제 네. 첫 번째 독서 모임이고요. 일단 독서 모임 하시면서 이렇게 또 가상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또 만났기 때문에 우리 또 자기소개하고 같이 이제 얼굴도 좀 익히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지난달에 감사했었던 일이 있었다면 한 가지 정도씩 생각해 보시고 감사 나눔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순서대로 반연희 선배님 먼저 시작할게요. 네, 3월 달에 제가 있었는데 그 이번에 제가 음력생일을 되는데 양력생이라고 이게 이번에 윤달이어가지고 하루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생일을 하루만 챙겨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그 아내가 이틀 연속으로 생일을 챙겨줘가지고 굉장히 많이 감사했습니다. 케이크 음식은 미역국은 첫날부터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먹어서 자랑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일 더블로 축하드리고요. 네. 박주혜 선배님 감사 나눔할게요. 네, 저는 19년 1년 동안 백수로 살다가 3월에 그냥 자그맣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했다는 거 스스로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1인 기업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되신 아니요, 건가요? 1인 기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냥 이 상태로는 아니구나를 알아서 좀 일을 해왔었는데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 너무 답답했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지방에 오래 살았던 관계로 서울이 좀 무서웠습니다. 서울에 적응한 지 이제 1년 차라서 그렇게 해결을 하다 보니 조금 좀 더 편안해진 상태가 돼서 감사한 거죠.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홍승표 선배님 감사 나눔 해주시고요. 3월요. 뭐 코로나의 영향에서 아직까지는 안전한 거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맞아요. 그 많은 강의들이 뒤로 연기돼서 나의 본 강의,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저의 그 공부에 대한 경지를 좀 높여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깨달음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잊을 수 없는 10년의 정진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3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셨던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네. 이동현 선배님 감사 나눔 해주세요. 네, 저는 특별한 거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거는 그래도 다행인 것 같고요. 당근마켓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거기서 중고책 1,000원, 2,000원에 하는 책을 득템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를 한 3만 원도 안 돼서 산 것 같아요. 그게 참 공짜로 얻는 느낌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셨겠어요. 네. 책도 사다 보니까 은근히 또 가게 경제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3월 감사 나눔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부의 추월차선을 읽고 느낀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 권을 다 읽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월말에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프롤로그 읽으셨잖아요. 프롤로그 다 읽으셨죠? 혹시 못 읽으신 분 있으신가요? 프롤로그? 저 이제 책을 사와가지고. 네. 잠깐 나가서 지금 빨리 사오느라고. 다른 못 선배님들이 프롤로그 읽어봤습니다. 읽으셨으니까 다른 선배님들 읽고 느끼신 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홍준표 선배님 좀 들어주시고요. 이거 딱 프롤로그만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왔다. 아, 나는 이 책 프롤로그 보니까 아, 이건 이렇게 읽어야겠다. 어떤 이런 걸 느끼셨는지 부의 추월차선 프롤로그 보신 다음에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단연희 선배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가 프롤로그의 취지나 뭐 이런 전반적인 방향성 때문에 좀 인상을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좀 원래 약간 이렇게 특정 부분에 좀 꽂히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저자가 어디서 계기를 얻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인상이 좀 깊었던 게 사실 저는 좀 호기심이 좀 적은 편이라서 뭐 그 일반적으로 어떤 계기가 잘 생기지 않는 편인데 그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프롤로그가 아니라 저자 서문에 대한 이제 의견이긴 한데 그 어떤 되게 좋은 차를 보고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 나이에 먹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사실은 저자가 본인의 어떤 가치관을 바꾸고 그 부를 쫓는 어떤 그 인생을 살게 된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되게 조금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저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보통은 이제 아, 차가 참 좋네. 뭐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고 저 사람은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시샘을 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저자는 사실을 되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쳐다보고 저 사람은 돈을 어떻게 저렇게 벌었을까? 나도 저렇게 벌어야지라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스스로 잘 마련하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좀 깨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박주혜 선배님은 프롤로그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나오는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도 좀 많이 알고는 있었는데, 작년에 읽을 때도 프롤로그나 여기 차례 부분을 이렇게 그냥 급하게 보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엔 차례 부분에서 7장에 보면은 재무적 문맹 상태를 벗어나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늘 그 문맹 상태를 문맹 상태에 살면서 사실은 그것이 문맹 상태인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금융하고 재무적인 거에서 뭐 회사에 가서 뭐 월급을 받아서 일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그게 내가 그냥 재무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벗어날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가 들어있는 거를 모르는 상태로 살았는데 아, 요런 표현이 이번에는 나한테 오구나.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람보르기니를 봤다면 정말 멋진 차를 탔네? 이랬을 건데 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의문도 생기면서 아, 그러면 이 재무적 문맹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서 뭐 당신은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 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말을 많이 할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을 해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아니지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왔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문구 이런 게 좀 왔었어요. 네. 그럼 이 문구를 보시고 아, 네. 그럼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어떤 마음을 좀 여셨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늘 그 문맹 상태를 벗어나야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여기서 어떤 방법들을 제시를 해준다면 그걸 따라서 실천해볼 마음의 준비가 있으니까 책을 다시 읽고 싶은 거죠. 네, 좋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핸드폰 선배님, 이동현 선배님 이제 말씀 들어볼게요.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핸드폰 선배님 저는 안 사셔가지고. 아, 맞아요. 네, 저는 작년에 잠깐 봤는데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난 거예요. 워낙 부에 관련된 책은 여러 번 읽은 것 같은데 이거 읽으면서 되게 생소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게 아마 내가 가장 절실해지고 가장 필요할 때가 지금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문구 하나하나가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무조건이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수학적 공식이 있다라는 게 되게 꽉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식이라는 게 있다는 게 아, 빨리 궁금하다. 왜 이게 작년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왜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되게 많이 어떤 것일까라는 게 많이 궁금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주혜 선배님, 반유혜 선배님, 이동현 선배님 전부 다 지금 비포 독서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을 읽는 방법에는 이제 책을 읽기 전, 그리고 독서 단계, 그리고 책을 읽고 난 후, 이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이 비포 단계를 사람들이 보통은 잘 안 해요. 지금 아마 이두경 선배님이 그 예전에 읽으셨을 때는 이걸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좀 새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처음에 13페이지만 읽기로 했으니까 처음에 목차랑 프롤로그를 천천히 읽은 거죠. 근데 이게 네. 저희가 이제 독서 방법 중에서 비포 독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딱 처음에 이렇게 사시면요.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하시는 게 훨씬 더 책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세요. 처음에 먼저 작가의 그런 이력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아, 이 작가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얘가 여기서 어떤 걸 이뤄놨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걸 전달하고 싶구나. 그래서 책을 썼나 보다. 그런 작가의 의도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롤로그를 읽어보시면 정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주제가 프롤로그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뒷장에 또 보시면 에필로그 같은 게 또 심어져 있어요. 거기가 또 엑기스예요. 요렇게 먼저 비포 독서 전 단계를 하고 나시면 책 한 권을 읽으실 때 이 마음가짐이 좀 다르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한번 이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하시기 전에는 꼭 이렇게 비포 단계 별로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 번씩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포 독서에 대해서 Y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게 바로 이 책을 읽는, 내가 이 책을 왜 읽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동현 선배님이 내가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수학적 공식 읽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이번에 수학적 공식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 이 책에서는 내가 이거를 좀 뽑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책을 읽는 목적이 명확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포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추측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나도 이 책을 읽고 이런 부분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이 또 필요한 사람 누굴까? 내 주변에 내 형제들, 내 가족, 뭐 내 친구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뭐 임산부한테 좋을 것 같아. 이 책은 직장 다니는 누구한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또 4월 말에 독서 모임 할 때 이 책 누구한테 권해주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또 같이 좀 나눠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독서를 하시면 훨씬 더 독서 효과가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독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자, 책 읽는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가장 쉬운 1단계, 발췌독이라고 하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췌독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딱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 거예요. 바쁠 때 이렇게 발췌독을 하는 것도 좋은 독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단계가 분석하는 독서. 분석 독서가 저희가 하는 책을 꼼꼼하게 꼭꼭 씹어서 읽는 독서를 이야기를 해요.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책에 대해서 내 생각을 덮어서 이렇게 본계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책을 읽고 나면 그 다음번에 3단계는 어떻게 하시냐? 종합독서라고 하는데요. 이 말보다는 전략독서라는 말이 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부의 추월차선에 대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또 부에 대한 또 다른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하나의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런 걸 바로 전략독서라고 하고요. 종합독서라고 하고 주제별 독서라고도 해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2단계 독서를 하는 거예요. 1단계는 생활 속에서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2단계 이렇게 꼭꼭 씹어서 책을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사실 너무 사는 거에 치이다 보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30일 동안 다 같이 꼭꼭 씹어 먹는 그런 독서를 해서 완독을 한번 해보자는 목적으로 이렇게 모인 거고요. 본계적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아니요. 네. 도경 선배님은 모르시고 네. 한현 선배님은 아시고요. 네. 주혜 선배님은 본계적을 좀 아세요? 예, 조금 아, 책에서 본 것과 깨달은 것과 적용할 것을 찾아서 네. 해보는 맞아요. 홍순표 선배님도 알고 계시죠? 말소리가 안 들려서. 네,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독서를 해보진 않으셨어요? 네. 아, 네. 제가 본계적 폼을 카톡에 같이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거 혹시 네. 보셨어요? 네, 못 그거 봤어요. 보고 알았어요. 네. 아직 제가 카톡에 능숙하지 않아서. 바쁘셔서 그러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꼼꼼하게 씹어먹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 이 부회추월차선을 본계적을 할 거예요. 본계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려야 이 한 달 동안 완벽하게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도경 선배님께서, 주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것은 내가 무엇을 받는지예요. 이거는 이 책의 저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쓴 내용. 그러면서 계속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깨는 깨달은 점. 이걸 읽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래 라는 내 생각을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가 바로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바로 변화의 동력이 돼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네. 내가 지금 뭐가 생각이 나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네.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변화의 동력,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적용은 말 그대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책에서 이렇게 좋은 걸 10개를 얘기하는데 이 중에 하나 아니면 2개라도 내가 바로 행동해야겠다, 적용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래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나 이거 좀 해볼까? 이게 아니라 나 내일부터 매일 뭘 한 번씩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시면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 인생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변화할 수 있게 책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계적 독서예요.
되게 좋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 이 책 한 권을 완독을 할 거지만 발췌독을 하실 때도 딱 한 장만 읽으신다고 하더라도 본께적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이 한 장 원 페이지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원 메시지가 뭔지, 그럼 내가 이 메시지에서 행동할 수 있는 원 액션이 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발췌독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책을 저희가 하루에 13페이지씩 부담을 갖지 않게 그냥 13페이지씩 읽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고 나서 본께적을 폰으로 쓰시던 뭐 블로그를 하시던 이렇게 해서 기록을 남기실 건데 조금 더 많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장기 기억을 하시도록 하려면 333 제도법이라는 걸 하시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본께적 책이 있어요. 본께적 책에 나온 내용인데 333 제도법은 3일 동안 3명한테 3분 정도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요. 사실 이거는 조금 현실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고요. 저는 그냥 아까 아침에 이지영 선배님이 해주신 것처럼 손으로 썼던 본께적을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정리하시는 거, 이러면은 좀 더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책의 내용을 오래오래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타이탄의 도구들을 3차 제독을 했는데요. 이 제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이 타이탄의 도구들 책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기억하고 잘 흡수할 수 있을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책을 반복해서 한 4번 보면 된대요. 그럼 어떻게 4번을 반복해서 보면 좋을까 찾아봤는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한번 이 화면을 봐주시고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번. 처음에 막 여러 번, 4번을 연달아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 2번.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4번 보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3번. 처음에 2번 연달아 보고 나중에 띄엄띄엄 보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1, 2, 3번 중에 어떤 게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홍승표 선배님? 3번. 그리고 박지혜 선배님은요? 저는 2번. 2번. 단현희 선배님은요? 저도 2번이요. 2번. 이도경 선배님은요? 3번. 도경 선배님하고 승표 선배님께서 뭘 아시네요. 네, 3번이에요. 3번처럼 처음에는 짧은 시간 안에 반복을 하고 나중에 점점 텀을 늘려서 더 나중에 장기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게 머릿속에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망각곡선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시간 지나면 벌써 절반이나 뚝 망각해요. 벌써 까먹는데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그래도 30%는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읽어주면 기억력이 다시 원래대로 탄성을 갖고 원래 상태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망각곡선 때문에 저희가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분명히 저 책을 꼼꼼하게 봤는데 나중에 다시 쳐다보면은 제목 딱 봤을 때 안에 내용이 하나도 생각 안 나잖아요. 이게 바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꼼꼼하게 완독을 할 거지만 중요한 거는 다 읽으신 다음에 재독 하셔야 이게 더 몸에 체득이 되고 인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실 거란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이 망각곡선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 2, 하나하나 2, 4 제도법이라고 있대요. 자,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읽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기억이 벌써 30%밖에 안 남으니까 하루 있다가 한 번 읽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읽고 2주일 있다가 한 번 더 읽고 마지막에 4주 있다가 한 달 뒤에 이렇게 읽는 거. 이렇게 4차 반복을 하면 거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13페이지씩 읽을 거니까요. 그렇게 읽고 나면 그냥 다음 날 읽을 때 앞 페이지 조금 더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반복이 많이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같이 독서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본계적이 워낙에 유명하긴 한데 저도 좀 독서를 좀 욕심이 많아서 독서법 책을 엄청 많이 샀어요. 이게 다 독서법에 관한 책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요 두 가지를 이제 본계적이랑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세 가지 책이 가장 몸에 체득하기 좋은 방식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서 이 본계적을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메모 독서법이라고 있어요. 이 책, 메모 독서. 이거는요, 책에다가 직접 메모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를 하실 때, 그거예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꼭 적으라고. 한 챕터가 끝나면 그 챕터 밑에다가 내가 할 행동을 적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단순하게 기록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초서 독서법이라고 하는 것도 초서가 이제 기록하면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은 뇌랑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손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손으로 쓰는 게 좋다. 이게 아니고요. 뇌에 각인을 시키려면 손으로 반드시 써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게 정약용이 썼던 손으로 기록하는 그런 초서 독서법하고 손은 바깥으로 드러난 두뇌다 라는 칸트의 명언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에 근육이 붙고 몸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뇌의 운동은 독서래요, 독서. 독서를 하면 할수록 뇌에 근육이 생겨서 뇌가 건강해지고 뇌가 똑똑해지고 이 책에서는 계속 뇌의 신경, 스냅과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이 좀 어려운데 결국은 뭐냐면 본계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과 초서독서법하고 본계적이 정말 많이 비슷해요. 여기서도 근데 이 책 본계적에서는 비포 준비 과정에 시간을 좀 오래 투자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초서독서법에서는 마지막에 다 읽고 나서 마무리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무리가 뭐냐? 나한테 적용할 점, 내가 실행할 것, 여기에 비중을 훨씬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본계적은 독서 전 단계를 2로 봤는데 이제 초서독서법에서는 독서 후 단계를 비중을 3으로 보고 있어요. 실행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을 하고 독하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독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독서법들의 결국은 핵심은 책을 읽을 때 결국 내가 몸으로 체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독서 해보신 분 계세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없으셨다면 9회 추월차서는 꼭 13페이지씩, 13페이지마다 한 가지씩 내가 적용할 점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이 독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셨을 때 30일이 지나면 정말 생활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놓치지 마시고 13페이지씩 꼭 읽어봐 주시고요. 혹시 오늘 책 온 건가요?
홍승표 선배님? 네? 책이 오늘 왔나요? 예, 왔습니다. 아, 왔어요? 오늘 저녁에 인증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책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저녁부터 해서 제가 리스트를 올려드리잖아요, 명단을. 네, 거기에 한 분도 남김없이 다 이제 싹 명단이 사라질 수 있도록 꼼꼼히 읽으셔서 본께 적하셔서 몸에 이렇게 체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그 2차 독서를 4월 말로 잡았는데요. 혹시 29일하고 30일 중에서 언제가 좋으신지 제가 간단하게 거수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29일 좋으신 분. 저요. 네. 아,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요. 30일이 휴무예요. 빨간 날이에요. 그 29일 지금 박주희 선배님하고 이도경 선배님 괜찮으신 거고요. 30일이 괜찮다 하시는 분. 30일이 괜찮으세요? 전 박예린 선배님? 29일이세요? 홍순표 선배님?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29일이시니까 거의 29일에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9일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전에 제가 또 카톡에도 한번 올려드릴 건데요. 이 두꺼운 책에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한 문장이 무엇인가? 이런 거랑,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뭘까? 그리고 이 책에서 나는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다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 하는 구절 3가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같이 독서 모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독서 모임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일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지혜 선배님 방금 말씀하신 그 3가지 나누고자 하는 키워드 이렇게 공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네. 제가 네. 그 중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독서 모임 하기 하루 전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홍석표 선배님 카톡에 인증하시는 거 어렵진 않으세요? 카톡에 어떻게 인증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네. 제가 저기 읽은 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죠? 아, 네, 맞아요. 읽은 거 사진 찍어서. 네. 그럼 제가 지금 부의 추월차선 요걸 겉표지를 카톡에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읽은 것까지 오늘 13페이지까지 읽었다면 13페이지를 찍어서 올리면 아, 네. 됩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13페이지만 찍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약간 프롤로그가 15페이지까지 있거든요. 그냥 16페이지까지 다 읽으셔도 돼요. 근데 네. 네, 가능하시면 원래 책에 낙서 잘 안 하시나요? 네, 잘 안 해요. 아, 그러시죠. 네, 그런 책 말고 왜냐면 팔아야 되니까. 아, 네. 이게 저기 낙서하면 안 사주더라고. 아니, 잘 나가시는 성우님께서 왜 그러세요? 책 나누는 거라서. 아, 네. 그 나눔의 마음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시면 저희가 본계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잇이나 그런 네. 조그만 수첩이라도 이제 조금 오늘 내가 뭔가 이거는 한번 생각이 났다거나 행동해봐야겠다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하셔서 네. 네,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다른 선배님들은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럼 저희 1차 독서 모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인증샷 한번 찍고 마무리할게요. 네. 잠시만 그대로 계세요. 저희 그래도 온라인으로지만 이렇게 만나서
다들 반가우시죠? 네. 나중에 정말 상황이 정말 기적처럼 잘 바뀌어서 4월 말에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뵈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네. 아, 오늘 너무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들으셨던 본계적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블로그에 정리해가지고 아니면 지금 제가 이거 녹화를 해왔어요. 녹화본에 대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좀 네. 기억 안 나시면 본계적 부분만이라도 다시 한번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봬요. 네. 네. 권희 선생님 이분은 아하, 사용 방법을 모르셔서 그러신 거.